대통령하고 그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언제까지 뭐 연락을 했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강혜경 씨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대통령 쪽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김건희 여사 쪽이랑 한 거로 알고 있다. 그런 쪽의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이 기사 뒷부분에 보면 강혜경 씨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후에도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하고 뭔가 연락을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한 얘기하고 지금 이 언론 보도에서 나온 얘기하고 서로 모순이거든요. 상충되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가 어쨌든 주장을 했고요. 통화를 했다고 하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태균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몇 대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통화했던 당사자 내지는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확인은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하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다른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다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거나 문자 메시지를 교류한 건 맞는데 과연 어떤 전화기로 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인 거죠. 윤 대통령 취임 뒤에도 대통령 전화로 아직도 통화해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저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은 안 받죠. 그리고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세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 이거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근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네, 어젯밤 민주당이 공개한 추가 녹취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통령 전화로 아직도 통화해. 그럼 여기서 말한 아직도 이게 어느 시점이냐? 지금 민주당의 얘기에 따르면 22년 6월 중순이다. 다시 말해서 재임 기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전화로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아직도 통화를 하고 있어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국회 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나왔었습니다.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들어보고 오시죠.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가족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본질은 뭐냐?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고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합니다. 수 없다는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다가 취임식 전날에 전화가 와서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은 간략하게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꾸 경선 룰에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아유 나한테도 말고 내 집사람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딱 끊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참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취임식 전날 연락이 다시 와서 아유 네 하고 얘가 좋게 덕담식으로 좋게 얘가 돌려보내듯이 그렇게 통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김기영 대변인님 네. 지금 명태균 씨는 6월 중순에 아직도 통화하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목소리가 어제 공개가 또 됐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태균 씨가 이제 지인과의 통화에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게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에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당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그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언제까지 뭐 연락을 했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강혜경 씨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대통령 쪽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김건희 여사 쪽이랑 한 거로 알고 있다. 그런 쪽의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이 기사 뒷부분에 보면 강혜경 씨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후에도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하고 뭔가 연락을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한 얘기하고 지금 이 언론 보도에서 나온 얘기하고 서로 모순이거든요. 상충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고 네. 우선적으로 명태균 씨가 호가 호의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실제로 대통령과의 어떤 접촉, 교류가 있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다면 짧게 요것만 더 네. 여쭤볼게요. 지금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뭐 사모는 전화기가 세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희가 보통 이 얘기가 이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는 얘기인지를 볼 때 주변 정황들이 주변 팩트들이 네. 그럼 맞나라는 걸 좀 같이 판단을 해보는데 사모가 전화가 세대인 건 그럼 맞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고요. 처음 듣는다. 김건희 여사가 세대를 가질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것도 사실 믿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제가 말씀. 잠깐 말씀드린다면 네. 이제까지 만약에 네. 최재형 씨나 그 서울의 소리 기자랑 통화를 했을 때 다른 전화로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 그 김건희 여사의 전화로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굳이 뭐 다른 전화를 누구랑 긴밀히 한다 그런 거는 좀 저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럴 가능성은 전 없다고 봅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런 얘기들 약간 좀 신빙성이 없는데 전화기 세대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제 명태균 씨가 어쨌든 주장을 했고요. 통화를 했다고 하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태균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몇 대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통화했던 당사자 내지는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확인을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하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다른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다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거나 문자 메시지를 교류한 건 맞는데 과연 어떤 전화기로 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인 거죠. 네. 그 뭐 대선 여론조사가 얼마가 됐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낸 기사를 보고 알은 거예요. 그리고 저의 가장 강력한 변호는 뭐냐? 강혜경이의 녹취록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강혜경이가 나한테 이제 함정 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선 때 무슨 공천, 아니 나랑 그거 상관이 없다.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그 김건희 여사께 연락을 받으신 게 있나요? 없어요. 통화하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김건희 여사랑 뭐 통화를 한다. 뭐 자기가 얘기를 하면은 뭐 자기 뜻을 잘 받아준다. 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죠. 그럼 혹시 뭐 대통령이나 여사한테 얘기해서 공천 받아준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있어요? 그거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영선 전 의원. 또 공천 부탁한 적이 없어요. 다만 거기서 얘기할 때 뭐 이 명태균 씨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하면 좀 잘 받아줍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 내가 공천을 부탁한 적도 없고 그렇게 뭐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입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 강혜경 씨가 입장을 또 따로 냈어요. 뭐라고 냈느냐? 김영선 전 의원의 인터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전화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있고 관련 통화는 저랑 상대방 간의 대화에서 또 제가 제출한 게 불법도 아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놨을 뿐이지 뭐 다른 게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한 어떤 함정을 내가 뭐 파기 위해서 따로 불순한 의도로 녹취한 게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다음 기사 볼까요? 명태균 동거래 의혹, 김영선 공천 무관한 함정.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혜경 씨는 거짓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가 네. 공천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지난해 경남 선관위에서 검찰에 이제 고발한 거 아닙니까? 수사 의뢰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돈 문제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강혜경 씨가 회계 책임자였는데 그거를 보고를 했는데 선관위에 보고를 했는데 쓴 돈과 영수증이 맞지 않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인 강혜경 씨와 그다음에 또 그 관리 감독을 하는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좀 틀어졌는데 저는 궁금한 게 강혜경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선거 과정이나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왜 두 분이 왜 틀어졌고 그게 단순히 돈 문제인지 네. 아니면 뭔가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또 달라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불리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에 있어서 진정성 그게 맞는지를 알아보려면 이분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네. 말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좀 추상적이고 좀 감정이 호소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전 적절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강혜경 씨 또한 되게 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그냥 강혜경 씨가 제보자인데 이걸 왜 이제 와서 꺼내느냐. 그 의도가 좀 진정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김지웅 대변인이 하셨거든요. 그 본인이 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언을 하고 또 검찰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넘기고 이런 부분들이 진정성이 아니면 어떤 것이 진정성입니까? 보통의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할 때는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감안해서 거짓말을 할 때 진정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국회에 와서 증언하고요. 또 검찰에다가 4천 건이 넘는 파일을 넘기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넘겼다고 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얼만큼 있느냐의 여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강혜경 씨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강혜경 씨가 제출한 것은 공식적인 자료들입니다. 본인이 통화했고 또 이 김영선 전 의원하고 통화하면서 나눴던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얘기해 보면 하나는 세비를 갖다가 본인이 공천과 관련이 없었다면 왜 세비를 매월 50%씩 떼서 명태균 씨한테 줬습니까? 또 그 선거 보존 비용 1억 2천만 원을 왜 다른 사람 A 씨, B 씨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6천만 원씩 나눠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은 강혜경 씨가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이다. 김영선 전 의원이 어제 뭐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오늘도 또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영선 의원이 해명해야 할 얘기는 이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얘기를 더 많이 해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